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독촉 김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네, 부슬부슬 약간 비가 내리고 좀 흐린 날씨가 이번 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NBA 플레이오프의 열기는 초반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뜨겁게 경기가 펼쳐지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너무 좀 초반부터 과열이 되나 슈퍼스타들의 부상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제 멤피스 자모란트가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네. 화면 보고 물론 고의는 아닌 것 같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공중에 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네. 하는 건 사실 좀 피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서로 간에 네. 이게 암묵적인 네. 그건데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그렇게 달려들면 사실 자모란트가 떨어져서 크게 좀 고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못 나왔거든요. 네. 그 이후로. 뭐 지금 그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사실 멤피스가 잘했어요. 잘했죠. 초반부터 아주 뭐 공략을 잘했죠. 근데 확실히 자모란트가 있는 상황 없는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거의 기록을 세울 뻔했잖아요. 어제 네. 뭐 29점까지 앞섰는데 네. 이게 역전이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사실은 1라운드 시작인데 이렇게 뭐 버틀러부터 부상당했죠. 여러 지금 선수들이 조금 뭐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건 좋습니다만 좀 위험천만한 플레이들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부상자가 자꾸 나오고 하는 모습은 조금 이 플레이오프를 즐기는 팬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또 부상 당한 선수들이 또 공교롭게 팀의 핵심 선수, 그러니까요. 에이스 선수들이다 네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미 버틀러 같은 경우는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이애미에 있을 때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지미 버틀러가 당할 사람이 없다 이럴 정도로 네.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완전히 확 변하는 선수인데 그래서 커리와 지미 버틀러의 조합이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됐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네. 좀 크게 쓰러졌고 네. 어제 자모란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 이제 앞으로 출전 여부가 약간 퀘스처너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건 정말 슈퍼스타들의 이런 멋진 플레이를 부상 때문에 못 본다? 너무 아쉽죠.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지금 NBA 플레이오프 퍼스트 라운드인데 어제 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클라호마 선더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경기 사실은 넘버 원 시드와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거친 막차탄 진짜 8번 시드 경기이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워낙에 이번 시즌 강력해서 사실 1, 2차전 오클라호마에서 열렸는데 말도 안 되는 점수차로 그냥 박살을 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초반에 다른 현상이 펼쳐지면서 했었거든요. 이게 멤피스가요. 어제 경기 전까지 오클라호마한테 10연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도 4연패했고 작년에도 다 졌어요. 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첫 번째 경기는 51점 차로 지고 두 번째 경기 20점 차이로 지고 그러니까 너무 전력 차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멤피스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좀 아예 힘을 못 썼다가 그래도 이제 홈이니까 굉장히 선수단도 좀 정신무장하고 나온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진짜 잘했어요. 그럼 막 거의 30점 가까이 앞섰는데 이 쿼터에 29점을 앞섰으니까 이게요 레코드였어요. 레이커스인가 예전에 플레이오프의 기록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31점 차를 뒤집은 게 레코드거든요. 근데 거의 2점 차. 근데 확실히 이 자모란트가 완전치 않은 몸에도 정말 열심히 잘 뛰어져서 했는데 이 부상 이후로 4쿼터는 뭐 진짜 안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홈그랜이 또 펄펄 날면서 이 선수가 이렇게 잘했나? 아니 뭐 이 SJ 같은 경우가 약간 저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조금 컨디션 관리하는 것 같다. 사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15득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2차전에서 한 20몇 득점 했는데 어제는 30점 넘게 하면서 점점 폼을 끌어올린 그게 느껴졌고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정말 다를 것이다 했는데 확실히 진짜 전 어제 그 홈그랜 선수가 이 정도로 해줄 줄은 몰랐어요. 이게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러게요. 루카스 선수랑 둘이 후반은 그 둘이 다 했습니다. 시리즈 3대0이 이렇게 돼버리면서 사실은 뭐 여기는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조금
뭐 글쎄요, 뭐 약간 의외의 상황이기도 한데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게츠 요키치가 공략을 당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뭐 LA 클리퍼스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는데, 네, 요키치 공략법을 LA 클리퍼스가 좀 찾아내는 모습이죠.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덴버가 네네. 뭐 워낙 출중하고 다른 팀 대단한 선수죠. 집중 마크 왜 안 하겠어요. 네. 그리고 요키치가 클리퍼스한테 또 잘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력을 바꿔 나왔는지 작전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당황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게요. 네. 요키치답지 않은 경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사실은 누가 뭐래도 덴버는 요키치의 팀이잖아요. 그럼요. 네. 요키치가 평소보다 못한다면은 사실은 힘든 팀인데 네. 원맨 팀하고 가깝죠. 특히나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많은 팀들 중에서도 한 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팀이 덴버 너기츠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키치의 힘으로 덴버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건 플레이오프에 맞아요. 들어서니까 확실히 좀 한계가 네,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있죠. 네. 네. 그걸 좀 받쳐줘야 될 선수들이 네. 이 폼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자, 그리고 뭐 지금 그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는 클리블랜드가 무난하게 지금 시리즈 2승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디애나하고 미러키 벅스가 저는 요거는 네. 좀 의외예요. 네, 의외입니다. 네. 물론 인디애나가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닌데 네. 그리고 아주 정규 시즌에서도 보스턴도 한번 잡고 그러니까 네. 의외로 끈끈한 팀이라서 미러키가 쉽지는 않겠다. 원사이드로 가진 않겠다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최종전까지 갈 수도 있겠다 했지만 그래도 저는 미러키가 올라갈 거다. 네. 그렇게 봤는데 아직 못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인디애나가 이 수비 조직력이 더 그러게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정규 시즌보다. 홈에서 그래서 두 경기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는 진짜 비상이고요. 네. 그래도 저는 6차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미러키의 저력이 있지 않나. 예, 저력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인디애나가 너무 유리한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뉴욕 닉스하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뉴욕 닉스가 지금 2승 1패로 좀 앞서 있고 보스턴이 좀 무난하게 또 시리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부에서는 올 시즌은 클리블랜드랑 보스턴이 보스턴, 그냥 그렇죠. 완전 네. 양강이고 그러게요. 보스턴은 이 주전들이 사실 전력 이탈이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수비가 좋은 이런 선수들이 포진이 돼 있고 식스맨까지도 전력이 좋아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여전히 뭐 최강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부에서는 클리블랜드보다 전 보스턴의 파이널 가능성이 더 저도 높다고 약간 봅니다. 경험치도 있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또 큰 경기를 많이 했던 네. 선수들, 테이텀 같은 선수들은 네. NBA 내에서도 뭐 클러치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오프 빅게임에서 확실히 클리블랜드보다는 조금 위인 게 아닐까. 물론 클리블랜드 셉니다. 네. 미첼 도노반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전성기 기량을 맞아서 결코 만만한 팀이 합니다. 동부 전체 1위가 클리블랜드였거든요. 네, 예상 그렇죠. 외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보스턴의 손을 조금 더 그러니까 확실히 플레이오프는 또 플레이오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휴스턴 로켓스하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버틀러 부상이 상당히 치명타가 치명타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가 지금 시리즈는 뭐 1대1 동률이긴 합니다만 쉽지 않은 경기 시리즈를 펼쳐가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이 경기는 7차전까지 갈 것 같아요. 네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펼쳐지는 경기가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버블스의 경기인데, 이게 뭐 이제 장군멍군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차전에서 루카 돈치치가 각성을 하면서 시리즈를 1대1 동률로 만들어 놓고 오늘 저녁에 3차전 경기가 펼쳐지는데 상당히 흥미롭죠? 이제 근데 르브론이 몸이 정상이 르브론의 부진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사실 레이커스 부진이 40살이에요. 르브론 40살이고요. 그리고 운동 능력만큼은 지금도 돼요. 근데 네. 몸이 네. 좀 부상 이슈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 때문에 풀타임을 뛸 수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스틴 리브스가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네. 돈치치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달라스에서 했던 거 그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고 네. 팀에서도 이제는 르브론이 넘버원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뭐 부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돈치치 쪽으로 넘어간 것 자연스럽게 같아요. 돈치치가 네, 그냥 자연스럽게. 팀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 어스틴 리브스가 조금 더 도와줘야 돼요. 네. 정규 시즌에 특히 후반에 이 어스틴 리브스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네. 이 3번 시드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를 메꿔줄, 뭐, 그래도 르브론은 르브론이기 때문에 해결을 할 텐데, 이 3옵션으로 어스틴의 분전이 조금 더 요구가 됩니다. 네, 미네소타 아주 터프한 팀이고 앤토니 에드워즈가 또 이끄는 또 이제 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도요. 네. 팀볼스도 이 쉽게 안 지는 팀이에요. 그러니까요. 끈끈한 팀이죠. 네.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 소위 뭐 야구에서는 투수들이 이렇게 긁히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선수 1쿼터 보면 이 선수는 알아요. 네. 1쿼터에서 오늘 되는 날이구나. 이게 정말 그게 나오는데 네. 물론 평균 에버리지도 좋지만 특히 이 선수는 한번 이 폼 좋은 날은 정말 네. NBA 어떤 선수 갖다 붙어도 별로 안 꿀립니다. 네. 근데 저는 참 그 루카 돈치치가 달라스 뭐 사랑했던 선수인데 이번에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낀 게 1차전 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에 그러니까 루카 돈치치 그 특유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욕을 당하면은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선수예요, 진짜.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돈치치의 매력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작년 매버릭스가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파이널 갈 전력이 아니었죠, 작년에. 네. 오클라호마 선더한테 이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해내고 파이널까지 가서 네. 파이널도 사실은 매버릭스가 특히 존치치가 체력적으로 거의 그냥 방전 완전 만신창이었죠. 네. 그런데도 한 경기를 잡아낸 게 네, 저는 네. 돈치치 그 한 사람의 힘이었다고 보는데 네. 2차전에서도 레이커스를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완전히 이를 악물고 눈에서 그냥 불이 부글부글 나오는 게 느껴지는 2차전이었어요. 진지한 돈치치는 정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힘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루카 돈치치 뭐 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ESPN과의 단독 인터뷰 그게 20분짜리였어요. 상당히 긴 단독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루카 돈치치가 충격적인 트레이드 이후에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허심탄회하게 처음으로 좀 털어놨던 그런 시간이어서 좀 많은 것을 또 느끼게 했거든요. 근데 마침 또 그 며칠 전에 니코 해리슨 단장이 비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 디펜스가 우승한다. 그 다음에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 루카 돈치치가 슈퍼맥스 계약 받았을 거라는 장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팬들을 분노케 만든 이후에 며칠 뒤에 루카 돈치치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제 루카 돈치치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꿈에도 생각 못했고 충격적이었고 그날 루카 돈치치 같이 슈퍼스타 부자도 TV가 망가지나 싶은데 그날 TV가 안 나와서 소파에서 아이패드를 들고 영화를 보다가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만우절이냐라고 3번이나 물었다. 그 다음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전화기를 던져서 그 깨진 전화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직 전화통화가 돼서 쓰고 있다고 하면서.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네. 일단은 저는 그 ESPN 여자 앵커가 상당히 농구를 잘하는 네네. 그래서 좀 거기에 일단 놀랬고 네. 그냥 받아진 대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농구를 아는구나. 확실히 스포츠 전문 방송답다 그걸 네, 느꼈고 돈치치가 저도 그 전화기 봤어요. 진짜 많이 깨졌더라고. 근데 스틸 워킹 잘하고 있고 자기는 이 전화 아직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재밌는 친구예요. 재밌어요. 진짜. 아니 뭐 돈이 없어서 안 바꾸겠어요. 근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돈치치가 막 이렇게 아주 다혈질인 건 아닌데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한번 딱 이게 칼 갈고 나오면 반드시 복수한다. 승부욕이 대단하죠. 저는 그거 느꼈거든요. 네. 그 전화기 보면서 이 친구가 이거를 쉽게 안 바꾸겠구나. 이걸 보면서 깨진 전화기 그대로 보면 그걸 보면서 뭐 복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복수심이 있죠. 왜냐하면 그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트레이드 이후에 니코 해리슨 단장과 전혀 한마디도 섞지 않았고, 네, 그리고 달라스 왔을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니코 해리슨 단장과 구단의 반응을 보면서 슬펐다. 네, 트레이드 이후에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는 너무 슬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펐다. 뭐 그런 얘기도 한 거 봤을 때 복수심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그 깨진 전화기 보면서 네. 계속 곱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해지려고 하는 네. 그래서 전화기 안 바꾼 거 아닐까? 전 그렇게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일부러 돈이 없어서 정말 전화기를 안 바꾸겠습니까? 그 깨진 전화기를. 네. 그러면서 그냥 It's still working 하면서 웃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그 전화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좀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살도 많이 빠졌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다 매버릭스 그 트레이드 재기 전보다 많이 빠졌죠. 네. 어쨌든 뭐 굉장히 그 지금 현재의 니코 해리슨 단장이라든지 구단의 반응이나 대응은 좀 슬프다. 자신은 한 번도 달라스 구단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뭐 굉장히 슬프다라는 표현을 했고 충격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레이커스 계속 남고 싶다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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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레이커스에 뭐 최선을 다하면서 장기 계약해서 남고 싶다. 그래서 레이커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뭐 루카 돈치치의 팀을 만들고 싶은 그런 그렇죠. 욕망도 아니, 나타냈습니다. 레이커스 입장에선 포스트 르브론으로 네. 이렇게 딱 맞는 선수가 없잖아요. 네. 스타성이나 실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너무나 진짜 해자 계약인 거죠. 그러게요. 레이커스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기자가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했는데 달라스에서 그러면 평생 뛰고 싶었냐라고 다시 한번 물었단 말이죠.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달라스에서 평생 뛰고 싶은 마음이었냐. 왜냐하면 니코 해리슨 단장은 약간 구단에서는 약간 오래전부터 눈 밖에 난 인상이었고 그 다음에 슈퍼맥스 계약 받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달라스에서 평생 뛰고 싶은 마음이었냐라고 물었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슈어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누구도 달라스 의심하지 않죠. 네. 그 말의 진정성. 그러니까요. 평생 달라스에서 뛰고 싶었다. 매버릭스 뛰고 싶었다라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는데 약간 이제는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뭐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은 그 이전 챕터는 지나버리고 이제 LA 레이커스 선수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뭐 네. 웃으면서 하는 인터뷰가 조금 마음이 달라스 매버릭스 팬으로서 마음이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저는 사실 네. 그 영상 보면서 네. 편치는 않더라고요. 네네. 정말 좋아했던 선수고 그냥 LA 레이커스에서 뛰는 모습만 봐도 아직도 저는 이게 쉽사리 마음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왜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요. 안 돼. 네.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 보면서 그래 역시 돈치치자 하면서도 그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아무튼 루카 돈치치가 과연 네, 또 LA 레이커스 르브론이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레이커스를 계속 새로운 LA 레이커스의 주인으로 다음 라운드 끌고 갈 것인지 오늘 저녁에 이제 또 경기가 미네소타와 LA 레이커스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튼 1라운드부터 NBA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도 역시나 강팀은 강팀인 게, 아직은 뭐 1라운드 초반이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선은 뭐 서부 컨퍼런스는 오클라호마 선더스가 이제 뭐, 분위기까지 넘어오면서 좀 강력할 것 같고, 네. 동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클리블랜드하고 보스턴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오클라호마의 상대가 누가 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올라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요키치라는 이 존재감 때문에 네. 오클라호마 내부에서도 덴버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좀 판단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워낙 고전을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클리퍼스, LA 클리퍼스가 시즌 막판서부터 완전히 동력을 지금 얻었어요. 그러게요. 네. 와, 이 제임스 하든하고 레너드랑 카와이 레너드가 또 특히나 이 빅 경기에서 카와이 레너드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냥 이미 그냥 검증이 끝난 선수인데 네. 카와이 레너드가 지금 건강하단 말이에요. 네. 건강하게 돌아와서 플레이오프를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정말 백전노장,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는 이 카와이 레너드란 만한 선수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는 무조건 파이널, 그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간다고 보고 네. 저는 LA 레이커스보다 네. 외래 클리퍼스가 조금 더 손을 들어줍니다. 후반 상승세와 네. 플레이오프 경험이 그렇죠. 저 팀을 이끌고 가지 않겠는가. 네, 아무튼 지금 뭐 플레이오프 진출한 팀들 다 따져봐도 원투 펀치에서 무게감이 결코 맞아요. 클리퍼스가- 그거는 맞습니다. 네. 예. 네. 결국 큰 경기는 그래도 슈퍼스타들이 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의 이 돌풍은 아니죠. 워낙 뭐 강한 팀이었으니까. 항상 플레이오프 때마다 끈끈한 팀이긴 네. 하잖아요. 클리퍼스가. 저는 근데 이 카와이 레너드의 존재가 네. 제임스 하든 혼자만의 팀이 아니라 카와이 레너드가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NBA 이제 뭐 퍼스트 라운드입니다만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네. 있고요. 계속해서 과연 올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또 재미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